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한 이제 동성 케미컬의 임선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런 강연 자리는 저도 사실 처음이라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사실은 잠시만요. 네. 저는 이제 동성 케미컬 이제 동성 그룹에서 15년 차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이죠. 그래서 매일 고인물이 진짜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성에서 영업 쪽 이제 세일즈 마케팅 쪽 7년, 그리고 이제 구매팀 한 4년, 그리고 현재 이제 SCM 팀 4년 차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CM 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 트레드링스를 알게 됐고, 저희가 10고도 사용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여기 강연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이제 ERP를 이제 사용하는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 기업에서 어떻게 수출 업무를 하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동성은 1959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65주년을 맞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동성은 이제 신발용 폴리우레탄 사업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1970, 80년대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과 이제 해외 진출을 좀 통해서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2014년까지는 이제 바이오 메디컬 사업, 그리고 초저온 보냉제 사업 진출을 통해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매출 1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2년도에는 경량화 복합 소재, 그리고 이제 생분해 포장재 사업도 이제 현재 시작을 하고 됐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저희 이제 기업은 이제 친환경 이제 소재 기업으로 좀 도약하려고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단어들이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화학 제품이라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케미컬, 이제 유기 과산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유기 과산화물이라는 거는 저희 PVC, LDP, 생수에 이제 들어가는 소재 있죠. 그 이제 제품 또는 이제 전선을 만들 때 게시제로 쓰입니다. 게시제는 반응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그 화학 제품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능성 용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능성 용제는 접착제나 뭐 잉크, 세척제, 세정제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풋웨어, 뭐 텍스타일인데요. 신발, 저희 이제 신발 이제 신고 있잖아요. 요 신발에 보면 요 밑창 있죠. 요 창. 이게 창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인솔, 아웃솔, 뭐 미드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수지가 있습니다. 저희 약간 그 진액 같은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 식물성으로 보면. 그런 수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신발용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 피혁 같은 경우 저희 얘기하는 인조 피혁 있죠? 인조 가죽.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제품을 저희가 또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TPU를 생산을 하는데요. 열 가속성 폴리우레탄이라고 저희 이제 핸드폰에 보면 사용하는 소재이고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소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건 이제 자동차의 대시보드, 그리고 이제 도어 트림 같은데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외장 이제 필름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흡음제인데요. 예, 흡음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멜라민 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이제 여기도 사실은 좀 울리잖아요. 이런 걸 이제 소리를 잡아주는 그런 이제 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는 인슐레이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냉제죠. 저희 이제 조선업과 좀 연관성이 있고요. 저희 LNG나 LPG를 이제 그 이송을 할 때 이제 큰 탱크에 이제 이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저온으로 가기 때문에 인슐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슐레이션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패키징 쪽에 이제 생분해 포장재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화학물질이 아닌 이제 식물성에서 유래된 이제 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데, 저희 뽁뽁이 아시죠? 네.
그 뽁뽁이 이제 그것도 만들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 요 제품도 이제 비드폼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도 만들고, 뭐 아이스팩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클리너, 다목적 클리너인데요. 저희 그 제품 아시죠? 그 매직 블럭. 네, 그거랑 같은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빅썸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빅썸 브랜드인데요. 그 제품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 쪽에서는 메디컬 디바이스 쪽에서는 그 저희 메디폼 혹시 아시나요?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 제품입니다.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제약회사를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 그 수술한 이후에 이제 조직들이 이제 달라붙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이제 유착 방지제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킨케어인데요. 이건 최근에 이제 저희가 화장품 쪽도 이제 론칭을 해서 힐마이즈라는 제품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김포공항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사업군들이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3년도 이제 그룹 연결 이제 손익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되고요. 이제 자산은 한 9,7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이제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뭐 고기능성, 그리고 에너지, 이제 바이오테크, 요게 바이오헬스, 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성장 동력으로 경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거 파트너사들인데요. 아무래도 화학기업이다 보니까 뭐 LG, 한화, 롯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신발용 소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나이키가 주 고객입니다. 아마 나이키 신발 신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제품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쪽은 현대, 그리고 이제 패키징은 뭐 풀무원, CJ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공업 쪽, 저희 아까 조선 관련된 업계에서는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메디폼 같은 경우는 한미나 이런 제약회사들과도 이제 거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룹사인데요. 저희가 4개 지금 그룹사가 있는데요. 동성 케미컬,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동성 화인텍, 제네웰, D&K, 캠텍이 있습니다. 동성 케미컬은 보시면 굉장히 사업군이 다양해요. 저희가 이제 사이트도 많고, 사업군도 다양하고, 그래서 사업부도 많습니다. 보시면 이 신발, 아까 말씀드린 요런 이제 주요 소재들이 다 이제 동성 케미컬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연간 이제 매출액은 한 4천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동성 화인텍인데요. 동성 화인텍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저온 보냉제를 이제 하는 기업이고요. 사실 동성 화인텍이 매출은 훨씬 더 많습니다. 동성 케미컬보다. 보시면 이제 5,300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그룹에서.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네웰인데요. 아까 메디폼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 매출액은 많진 않아요. 한 325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제 알짜 기업이죠. 알짜 법인입니다. 이익이 많이 이제 창출되는 그런 사업부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단열재를 만드는 D&K 캠텍이라고 동성 케미컬과 이제 금호 PNB가 합작 회사로 이제 만든 이제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그룹 설명은 좀 간단히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입 시스템을 설명하기 직전에 이제 제가 조직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다양한 이제 사업부가 있다 보니 저희 팀에서도 다양한 사업부를 다 이제 컨택을 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이제 SCM 팀은 경영지원실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입을 하는 부서는 여기 구매팀입니다. 구매팀에서 모든 수입 업무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PU, BU, PU가 아까 말씀드린 폴리우레탄 이제 BU이고요. 그리고 PFC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쪽 BU이고, 여기는 사실 D&I인데요. 이게 개발과 인큐베이팅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부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사업부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여기 이제 해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해법인은 저희가 3군데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아까 제가 베트남이 가장 수출이 많다라고 했는데 해외 법인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3개의 해외 법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트로 보면 서울은 본사는 이제 부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본사에 이제 PU 폴리우레탄 공장, 제조하는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흡음재를 하는 곳이 공장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말씀드린 폴리우레탄 열 가속성 폴리우레탄 TPU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저희 생분해성 패키징을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여수 공장은 저희가 여수 산단에 있어요. 여수 화학 산단에 있죠. 네, 그 안에 이제 같이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은 이제 사무소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법인은 3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사실은 저희 팀이 한 4년 됐어요, 사실. 제가 4년 근무했다고 했는데 제가 초창기 멤버거든요. 저 친구도 사실 초창기 멤버고 제가 4년 됐는데 저희 이제 대표이사님이 이제 바뀌고 나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프로세스나 뭐 운영을 최적화하고 뭐 원가 절감도 하고 이제 워킹 캐피탈 개선하는 그런 역할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물류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트레드링스랑도 이제 컨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개선하는 역할도 지금 저희 쪽에서 이제 부여받은 이제 그 업무 중에 하나라서 뭐 수출입 시스템이나 이런 집고, 뭐 짐고도 같이 다 검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조 이제 회사에서 통합물류 관리 이제 플로우인데요. 이거는 대충 제조 공정을 아신다라고 이해하실 수는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물류가 가장 메인이잖아요. 이게 S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물류의 범위를 본다라고 하면 뭐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가 있겠죠. 네. 조달 물류는 이제 해외나 국내에서 저희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공급하는 그런 물류 활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달된 원자재를 이용을 해서 반제품 또는 이제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한 포장 공정까지 이제가 이제 생산 물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산된 제품을 국내 또는 이제 해외로 이제 고객에게 판매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판매 물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공정 안에서는 사실 이 물류의 흐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 물류 흐름에 이제 각 이제 영역별로 모든 걸 다 ERP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입부터 수출까지 전체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SAP를 쓰고 있기 때문에 SAP에 입력하는 사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이제 수출, 수입 이제 프로세스에서도 ERP를 저희 회사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수출입 시스템도 ERP 베이스, SAP 베이스예요. 이게 뭐 개발을 한 거긴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기업에서는 저희 이제 ERP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ERP도 해야 되고, 만약에 십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십고를 처음에 이제 했던 거는 SAP와 연동이 됐기 때문에 연동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십고를 이제 검토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짐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이제 수출에 더 많이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그 영역들이 그리고 파티들이 너무 많고 저희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업부들을 다 이제 이해시키고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사실 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조금 힘든 점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어느 부서에서는 사용하는 니즈가 있고 어느 부서에는 사용하는 니즈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득하는 일들이 사실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 ERP와 같이 하면 ERP와 동시에 이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업무 효율성으로 메리트가 있어야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것 같아요. 사실 짐고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제조 공정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수출입 유형인데요. 저희는 직수출입이 발생을 하고, 이제 직수출입 말 그대로 뭐 해외 공급 업체에서 저희가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구매를 조달을 하는 거고, 만든 제품 수출 같은 경우는 제품을 이제 해외 고객 또는 해외 법인에 저희는 또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해외 법인 3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3군데 판매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삼각무역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동성 케미컬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해외 공급 업체에 수입을 하고 해외 법인에 판매를 하는데, 사실 물건은 뭐 국내에 굳이 왔다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외 공급 업체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해외 법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무역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재 조달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사실 로컬 수출이 또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넣지는 않은 이유는 십고나 이제 짐고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물류 이제 해상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로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국내 거래 업체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외화만 이제 거래만 이제 사실은 외화로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적까지 이제 관리하지 않는 범위라서 제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근데 로컬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현재 동성 케미컬의 이제 수출이 물동량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입은 한 연간 한 643건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BL 기준이고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입은 훨씬 많습니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BL 한 건당 뭐 10컨테이너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00건 정도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집계를 다시 해봤거든요. 제가 수출은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입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팀에서 거의 모든 이제 활동들을 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 일본, 대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베트남,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제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 대만이 가장 많고요.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다양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게 집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FOB나 이런 걸로 나가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클리너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수출입 기본 정보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수입은 보통 이제 그 제조 기반이기 때문에 원자재, 부자재, 상품까지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화학 제품에는 일반 화학 제품도 있고 사실은 위험물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물, 일반 화학물질, 위험물이 있고 이제 대부분 수입은 상온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텀즈는 CIF로 많이 거의 100%예요, 사실 CIF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걸 다 핸들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거래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선사랑 이제 다이렉트 계약을 해서 더 좋은 운임에 이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제 뭐 FOB나 뭐 이런 조건으로 사실 수입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0% 이제 CI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트는 뭐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울산항 다 사용을 합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이제 드라이 컨테이너가 있고 탱크 컨테이너, 벌크까지 있거든요. 요 내용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사진을 보시면. 네. 그래서 액상 같은 경우는 탱크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품을 딜링하는 부서가 있어요. 신사업개발본부 안에.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는 이제 본부에서는 사실 벌크로 들어와서 저희가 쇼어 탱크라고 하는데 이 항에 있는 탱크에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하고 이제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아까 해외 법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법인에는 원부자재도 가고 반제품도 가거든요. 제품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제품들이 다 수출이 되고 있고요. 요 또한 이제 일반 물질과 이제 위험물이 있습니다. 위험물은 제가 클래스를 3, 5.2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5.2는 굉장히 사실은 높은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선사에서 이제 배를 이제 실을 때도 사실은 5.26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지어 여기 보시면 상온, 냉동, 보온이 있거든요. 냉동 제품들을 실기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 선사를 저희가 컨택하는 선사가 한정되어 있고요. 실어주는 선사도 거의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왜 이게 위험물을 실게 되면 그 주변에 반경 뭐 몇 미터에는 다른 제품을 못 실거든요. 왜냐하면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출은 제가 보니까 CIF가 한 93% 정도 되고요. 나머지 뭐 FOB 5%, 그리고 뒤에 이제 요 건들은 뭐 한두 건 정도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부산항이 가장 메인이고요. 저희가 여수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인천항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 똑같이 이제 수출도 이제 드라이 탱크는 기본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리퍼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냉동 보온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SOC도 갖고 있어요. 저희 자가 이제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실 것 같긴 한데요. CIF. 네, 인코점수인데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CIF를 하는 거는 사실 수입자 이제 도착한 기준으로 보통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입이 대부분 다 CIF 또는 이제 FOB로 이제 많이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요건 이제 수입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아마 오늘의 메인 저기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때그때 여쭤보셔도 돼요. 네. 수입 프로세스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ERP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ERP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제가 스탠다드라고 써 있고 커스터마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ERP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이제 모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뭐 MM 모듈, SD, FI, 뭐 CO 여러 가지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MM은 이제 그 구매 자재를 관리하는 모듈이고요. FI는 이제 관리 회계 쪽 모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 시스템은 구분을 시켜 놓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SAP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모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개발은 SAP 기반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이제 외환 관리, 뭐 BL 인보이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각자 개발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이제 수출입 시스템을 사실은 바꾸려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저희께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SAP 기반으로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시장에는. 그래서 개발도 잘 돼 있고 관리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래서 수입 시스템을 수입 이제 프로세스를 좀 보면 저희는 이제 구매 오더, 펄체이스 오더라고 이제 하죠. 네. 펄체이스 오더를 이제 등록을 합니다. SAP에. 그리고 이제 결제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결제는 보통은 뭐 LC는 이제 신용장인 거죠. 은행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신용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고, TT는 이제 송금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 송금하는 부분. 그다음에 DA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도착하고 나서 뭐 60일, 뭐 90일 뒤에 지급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조건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과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사실 은행을 갔겠죠. 근데 지금은 유트레이드 허브라는 곳에서 저희가 업무를 해요. 이게 이제 뭐 한국무역협회에서 100% 이제 출자한 KT넷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 KT넷에서 이제 운영하는 전자무역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EDI 전송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수입자가 LC를 개설을 하기 때문에 LC 개설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송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송금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제 부분을 먼저 이제 수입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CIF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CIF로 하게 되면 BL이나 인보이스를 같이 수출자가 뭐 메일이든 이렇게 보내옵니다. 저희 쪽으로. 이제 보내오고 그 보내온 자료를 저희 이제 수입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환 부분들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BL 등록, 이제 인보이스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끝나면 요 자료를 저희가 이제 관세사에 보내게 됩니다. 관세사에 보내서 저희가 이제 잔디를 쓰거든요. 그래서 잔디를 이제 외부 이제 파티도 초대를 해서 쓰고 있고, 그 잔디나 또는 메일로 이제 통관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통관을 하면 이제 필증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필증을 가지고 저희가 수입 신고 등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보이스를 이제 발행을 저희가 등록을 하는 순간
이제 SAP 스탠다드 모듈에서는 이제 외상 매입금으로 이제 찍히겠죠. 저희가 돈을 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 FI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 이제 사실 수입은 조금 간단한 편이죠. 이렇게 수출 수입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인데요. 저희는 관세사에 사실은 요 부분들을 다 이제 위임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비용을 수수료를 주고 관세사에 이제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데 딜리버리 오더가 있어야지 컨테이너를 저희가 이제 빼올 수 있거든요. 터미널에서. 그래서 그 발급하는 업무를 이제 수수료를 주고 이제 관세사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관세사가 이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디오를 발급하면 이제 운송사에 넘기는 거죠. 그 운송사에서 저희가 원하는 일정에 이제 요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공장으로 이제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요 비용들까지 마무리가 되면 요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결산 정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발생한 비용 그리고 통관하면서 발생한 비용 그리고 운송하면서 발생한 이 모든 사실 이 디오 발급할 때도 굉장히 그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터미널에 도착하고 나면 저희가 뭐 디머리지 뭐를 내야 될 수도 있고 터미널에 내는 비용들이 또 있거든요. 발생하는 비용들이 그 비용들을 이제 지불을 하고 모든 이제 비용을 이제 월 말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하는 것들을 제가 비용 정기를 이전에는 다 일일이 다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RPA를 도입을 해서 RPA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 RPA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RPA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은 구매팀에서는 업무가 많이 줄었죠. 사실 RPA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사실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수입 시스템이 저희가 개발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등록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이게 BL 건당 모든 게 다 입력이 돼야 돼서 BL 건당 모든 비용을 다 만약에 BL이 한 건이 있으면 뭐 여러 업체가 이제 발생한 비용이 관세사, 뭐 운송사 다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 건별로 하거든요. 굉장히 일이 많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RPA를 통해서 조금 더 업무 효율성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 비용이 등록이 되게 되면 SAP 이제 스탠다드 모듈에서는 또 미지급금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수입 프로세스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는 사실은 잔디나 이제 메신저 도입하기 전에는 네이트온을 썼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관세사랑 이제 컨택해야 되는 직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는 이제 구매팀에서 수입을 하는 친구들이 못해도 한 4-5명은 컨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메일로 이제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운 것도 있고 그래서 서류를 매번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관세사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잔디를 이제 인바이트를 해서 잔디로 이제 보내고 있죠. 그게 업무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메일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죠. 일반 채팅이 가능하고 토픽방도 개설이 가능해서 토픽방에는 공식적으로 뭔가 이제 저희가 그 안내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정말 고정적으로 어떤 태스크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할 때 토픽방을 많이 쓰고요. 근데 1대1 이제 업무를 1대1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채팅으로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일반 메신저 저희 카톡에 막 사진 보내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포워더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CIF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IF는 저희가 도착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한 이제 항에 저희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뭐 부산항, 뭐 인천항, 부산항, 이제 광양항, 평택항을 쓰고 있는데요. 평택항까지 다 포함된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수출자가 지불을 하고 그때까지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저희는 사실 서류만 받아요. 수입할 때는. 그 수입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근데 수출은 다음에 있겠지만 복잡합니다. 훨씬 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그 수입은 저희가 업무가 시작되는 게 이제 PO를 구매 오더를 이제 내면 구매 오더를 하고 선적 서류를 받는 시점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입이 뭐 월에 한 5-60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들을 사실은 저희는 SAP도 쓰긴 하지만 별도로 사실 엑셀도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이제 스케줄링을 또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발주 조정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사실은 많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는 보통은 저희 자가 컨테이너라고 하면 저희가 리턴까지 다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선사에 이제 그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 직접 걸 쓰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냉동 컨테이너, 냉동 제품을 보내는 그 SOC, 그 컨테이너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선사에서 이제 선사의 컨테이너입니다. 저희는 보내는 것까지가 끝이고요. 지금 뭐 물류적인 막 이동들이 많이 이제 이슈들이 생기면서 뭐 공 컨테이너가 부족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실 화수는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선목을 어디로 많이 보내느냐. 만약에 미주로 정말 많이 이제 보냈다라고 하면 컨테이너가 다 미주로 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턴이 돼야 되는데 이제 리턴이 안 되면 이게 공컨을 다시 저희는 공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부족한 상황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유가 변동이나 왜냐하면 저희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선취매를 해요. 미리 사두는 거죠. 저희 원재료를 미리 사두고 그러면 그 원재료를 사둔 거를 사실은 저희가 창고가 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자사 창고도 있지만 외부 창고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공간이 저희도 내부 공간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협소하기 때문에 외부 창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양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터미널에 최대한 보관하는 거예요. 저희가 디머리지를 내면서 뭐 한 달 또는 2달까지도 보관을 하고 그게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갖고 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구매팀에 있었을 때 한 6개월까지도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날라와요. 빨리 빼라고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도 이제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빼가면 독촉장이 날라와서 가져가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그래서 디머리지 뭐 디텐션이 사실 일상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프리타임도 굉장히 좀 적어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저희 막 21일 막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위험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험물은 더 짧아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디머리를 낼 것이냐 아니면 외부 창고로 뺄 것이냐를 이제 구매팀에서 결정을 하죠. 그 비용을 보고 산정해보고.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시스템 SAP에 입고인가요 혹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SAP 입고되는 시점은 저희가 수입 신고를 등록하는 시점에 입고가 잡힙니다.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좀 설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뒤에 더 이상 할 만한 사실 액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를 마지막으로 등록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희 재고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수입 신고는 관세사에서 보내옵니다. 그쵸. 네, 저희가 이제 BL과 인보이스를 같이 이제 요 BL 인보이스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업체한테 받겠죠. 공급업체한테 받으면 이 받은 서류를 그대로 이제 관세사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저희랑은 뭐 HS 코드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이미 오랜 동안 이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건지 딱 명확하게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관세 환급 이제 무관세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FTA가 맺어진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같이 보내죠. 그러면 이제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통관이 다 끝나고 나면 관세사에서 필증을 저희 쪽에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필증을 확인을 하고 SAP 수입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들어온 시점부터 아까 디머리지 말씀하셨는데 그거 챙겨야 됩니다. 구매팀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터미널에 가서 확인하거든요. 터미널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관세청 사이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서 BL 넘버를 입력을 하고 이제 언제 입학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따로 막 이제 엑셀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막 기재를 해놓는 거예요. 언제 입학됐으니까 이제 언제 빼야겠다라는 걸 이제 스케줄링을 담당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입항하는, 노티스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노티스는 선사에서 보내옵니다. 선사에서 딜리버리 이제 노티스라고 해서, 어라이벌 노티스라고 해서 선사에서 보내와요. 선사에서 이제 그 메일, 또는 이전에는 팩스로 많이 왔고요. 최근에는 메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BL 번호 어떤 거, 베셀 어떤 게 지금 언제쯤 입항 예정이라고 이제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죠.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수입 프로세스 관련해서? 네. 사실 FOB로 이게 저희는 CIF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FOB를 하게 되면 다 어레인지 해야 됩니다. 수출처럼 똑같이. 네. 수출처럼 뭐 포워더 컨택해서 그 베셀 부킹하고 하는 것들을 다음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수출해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 업무를 똑같이 절차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CIF로 받고 있는 겁니다. 다음 수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다음은 수출인데요. 좀 더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외부기관 협력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위험물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위험물은 또 추가로 더 이제 뭐 검사하는 그런 이제 게 또 절차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SAP 그리고 커스터마이즈해서 지금 수출 시스템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먼저 이제 SAP에서 판매 오더를 등록을 합니다. 세일즈 오더 SO라고 하죠. 네.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고 이제 부킹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이제 수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킹도 이제 입력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저희는 이제 부킹은 하지 않고 있고요. 부킹 등록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포워더에 부킹을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 이제 부킹 확정을 먼저 합니다. 여기 뭐 탱크 설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아이소 탱크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소 탱크 같은 경우는 탱크이기 때문에 탱크에 이제 설티피케이트, 그 다음에 클리닝 설티까지도 저희가 받아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추가적인 업무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메일로 이제 포워더하고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결제 이죠. 지급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거냐. 여기는 이제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LC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유트레이더 허브에 가서 이제 LC를 이번에는 수취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수입은 개설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 수출은 이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S를 수취하고 LC 내용이 잘 적혀 있는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송금 같은 경우는 이게 LC만 사실은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송금은 사실 입금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금 확인만 별도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뭐 신용장 LC 아니면 이제 송금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외환 관리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적 서류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럼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와 이제 패킹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만드는 거는 여기 저희 지금 수출 시스템에도 지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 오더에 이제 정보들이 있잖아요. 제품, 그 다음에 뭐 수량, 이런 어디로 가는지, 판매처가 어딘지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같이 이제 물고 와서 이 선적 서류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출 시스템에. 근데 저희 수출 시스템에 좀 약간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양식을 여러 가지를 번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제 저걸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엑셀로도 작업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출 시스템을 제가 받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거든요. 네. 선적 서류가 다 이제 작성이 되면 그 뒤에 이제 수출 통관 요청을 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관세사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기재는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자가 통관하는 사업부가 하나 있습니다. 직접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가 통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관세사를 쓰는 사업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적 서류를 보내면 관세사에서 수출 통관을 하고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보험을 보통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요 수출도 거의 CIF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험도 저희가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제 보험 가입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험 가입 증서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 위험물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위험물 같은 경우는 위험물 검사 이제 한국해상위험물검사원에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 일자가 나오면 그 작업을 하는 날짜에 직접 옵니다. 저희 사이트로 와서 정말 잘 실려져 있는지 이 위험물이 그걸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증을 발급을 받고 이제 그 포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험물은 단계가 사실 챙길 게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소 탱크 같은 경우는 요 부분도 챙겨야 되고 사실 거기에 위험물이면 요것도 같이 챙겨야 되죠. 근데 저희가 하는 그 아이소 탱크로 나가는 것들은 다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런 일들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출 통관이 끝나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또 수출 신고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수출 시스템에서. 그 수출 시스템이 이제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SAP 상에서는 이제 배차와 이제 CY 이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고는 옮기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공장에서 CY로 이제 CY 창고가 따로 별도로 있어서 SAP 상에 그래서 옮겨지는 작업이 일단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BL을 등록하게 되면 이제 출고가 된 실제 재고가 빠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수출 신고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받은 수출 신고 필증과 그리고 이전에 작업했던 선적 서류들을 같이 이제 포워더 측에 이제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BL 발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BL 발행이 완료가 되면 수출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록한 이후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수출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고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 수출 신고 번호를 등록을 하고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이제 대금 청구라는 업무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의 이제 고객사들한테 이제 자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수입할 때 선적서를 받듯이 여기 업무까지가 다 끝나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금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요 SAP 상에서는 외상 매출금이 이제 그 등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제 RPA를 통해서 이 부분도 이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굉장히 수입보다는 많죠, 사실 포워더가. 그래서 사실 짐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출에 더 많이 적합한 이제 업무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전에도 사실 미팅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ERP를 사용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 짐고를 쓸 때 사실 중복으로 사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이제 사용하는 좀 애로점인 것 같아요. ERP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짐고는 정말 이제 ERP가 없고 아무런 이제 시스템이 없는 그런 회사들은 참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거기서 전부 다 관리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도 자료도 관리할 수 있고 이제 포워더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인바이트 하고 관세사도 인바이트 해서 같이 이제 업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짐고를 만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왜냐하면 그건 있어요. 저희가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아까 유트레이더 허브를 이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출 시스템이 요즘에는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조금 부족한 점들이 사실 제가 볼 땐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출입 프로그램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들을 좀 많이 여러 군데 만나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수출입 시스템 이제 그 업체의 이제 수출입 시스템에서 EDI 전송이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유트레이더 허브에서 하는 것들을 이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EDI 전송, 그러니까 트레이드 허브도 다 양식들이 있거든요, 메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웹처럼 거기 들어가서 저희가 다 등록을 하고 이제 쓰고 있어요. 그거를 똑같이 이제 이쪽으로 가져온 거죠. 수출입 시스템 안으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그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인터페이스를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용을 들여서 어디 뭐 관세사까지 할 건지 은행까지 할 건지, 관세사도 가능합니다. 관세청도. 그 부분도 선택사항인 거죠.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선적이 이게 회계적인 부분도 약간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선적이 되는 순간 사실은 이 화물의 주인은 수입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수입을 할 때 선적이 되는 순간 도착은 하진 않았더라도 저희의 이제 자산인 거예요. 그 자산이. 그래서 이건 보통은 이제 도착하지 않은 미착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미착품으로 실질적으로 회계상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선적되는 순간.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관리를 따로 저희가 하지 않고, 사실 그래서 식고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왜냐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식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연락을 드렸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도착하는 부분은, 가는 부분들까지는 영업에도 사실은 좀 얘기를 했어요. 식고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출발하면 이제 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에서 사실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선사나 뭐 환경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뭐 지연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이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고객사한테 얼마만큼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느냐에 사실은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서비스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식고에 지금 뭐 플러그인도 이제 출시가 됐던데, 그런 부분을 고객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화물이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제가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아까 여러 이제 사업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이제 포워더 관리를 작년부터 사실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 기간에는 이제 그 이전에는 사실 코비드19 때문에 뭐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죠, 사실은. 뭐 선목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포워더 관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포워더를 현재는 운영 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풀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하는 범위는 일단 서비스가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워더별로 각자 다 이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드라이, 그 다음에 아이소 컨테이너, 그리고 이제 SOC까지 있다, 냉동까지, 리퍼까지 있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서비스를 가능한지, 그리고 비위험물은 사실은 다 가능하세요. 다 핸들링 가능하신데, 위험물을 핸들링 가능하시지 않은 포워더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일단은 확인을 하고요. 어디까지 서비스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노선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노선별로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서 한번 가격을 한번 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일단 서비스를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부킹 같은 경우는, 그 위험물 같은 경우는 부킹을 해도 간혹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 저희가 포워더들을 중복으로 써요. 2주, 2개, 3개 정도 쓰고, 그걸 이제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한 업체만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부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데 저희가 부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품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게, 포워더들이 사실 많아요. 저희가 쓰는 게 한 노미 빼고, 이제 고객사에서 정해준 업체, 이제 포워더 빼고, 한 12~1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이유는, 여기 보이실까요? 네, 보이시네요. 여기 이제 논 디지라고 되어 있고요. 디지 5.16, 디지 3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위험물이고, 드라이 비위험물이고, 그리고 5.16는 아까 이제 위험물 등급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 그리고 디지 3 같은 경우는 아이소 탱크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한 포워더들을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풀이 있어요. 여기 안에 풀이 있고, 그럼 저희가 매월 견적을 받아서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논디진지, 드라이인지, 노선은 어딘지, 보트는 도착지는 어딘지, 출발지도 저희가 부산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강양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간혹 이제 인천에서 보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 노선별로 저희가 컨테이너 20피트, 40피트, 저희 40 하이큐빅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흡음재라고 있었는데요. 그 흡음재는 폼이거든요. 근데 폼은 이제 부피가 굉장히 커서 40 하이큐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다 받아요, 견적을. 매월 여기 보시면 뭐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매월 이제 견적을 저희가 받으면 여기에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쿼리를 이용해서 월별 이제 데이터가 뽑아지는 거죠. 그럼 이거를 견적을 다 취합을 해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업부 이제 영업팀 쪽에 이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영업팀은 이제 화물 형태별로 이제 가격을 본인들이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이제 포워더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포워더, 왜냐 그달마다 포워더의 이제 운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로 선택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포워더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요? 지금은 찾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왜냐면 저희가 저희 팀에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포워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컨택을 하고 다 미팅을 일일이 했거든요. 미팅을 하고 정말 저희랑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다 이제 판단을 하고 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존의 업체가 서비스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업체를 내보내고 새로운 업체를 끼워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 풀도 사실 많거든요. 왜냐하면 더 줄이라고 위에서는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왜냐면 포워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컨택해야 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모든 이제 포워더들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저희가 비용을 정산을 할 때도 점포를 하나 더 쳐야 되고 저희 SAP 예상에 그런 이제 번거로움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사업부에서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계속 거래를 했던 그 업체를 쓰는 사업부도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만족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견적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저희 팀에서 수출 실적도 사업부에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수출 실적 이거는 제가 트레드링스를 보고 배웠습니다. 이 리포트들을 계속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저희가 좀 만들어서 이제 그 전 사업부에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월 이제 이건 컨테이너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가 몇 컨테이너가 어떻게 나갔는지 뭐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이제 집계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는 어디가 가장 많이 나갔는지 그리고 이제 각 사업부별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이거는 약간 제한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워낙 이제 물류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 전쟁도 그렇고, 뭐 기후변화, 뭐 자연재해, 뭐 파업,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사실은 이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는 SCM 하면, 공급망 하면 SCM,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특히나 저희 대표님이 더 그걸 원하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물리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모니터링 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네. 저희도 많은 루트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해요. 이런 물류 시장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물류도 저희 구독하고 있고, 뭐 서프, 그다음에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받는 뭐 KOBC 뭐 리포트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잔디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잔디에 RSS 기능이라고 해서 그 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해놓으면 그 관련된 기사들을 이제 보내어 주거든요. 제가 톡방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그걸 계속 이제 받는 거죠. 그럼 이제 물류 상황들에 대한 이제 이슈들을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 통해서는 구글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해놓으면 그 메일로 제가 보내는데, 저희 SCFI는 사실 저희는 운임이 가장 이제 운임 관리를 하다 보니 운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메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들은 많죠. 많이 발생을 하죠.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같은 요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예측이 가능한 거는 이런 물류상이 생기면 운임이 선상에서 운임을 올리겠구나. 사실 그 부분밖에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케이스별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해 나가려고 할 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모니터링 하는 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매일매일 누군가는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누군가가 준다라고 하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AI를 활용하든, 그런 이제 물류적인 이슈들 각 국가별로, 왜냐면 트레드링스 같은 경우는 노선을 전부 다 이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AI 기반으로 이걸 이제 물류적인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뭐 팝업을 띄워준다든지, 알림을 준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슈라는 이슈 월드와이드라는 폴더에서 이제 그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 홍해 이슈, 뭐 파나마, 그 다음에 이제 수에즈 이슈, 각 국가별로 이슈와 이제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정리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사실 활용할 계획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다 한 것 같아요.